올 초죠.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우리 사법부를 공격해서 수백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런 저희 CBS 단독 취재 내용을 지난주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취재 진행한 사회부 김태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자루스 이거 기사에서 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생소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북한의 정보 기구인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려진 해커 조직입니다. 해커 조직. 네. 북한의 해커 조직 중에는 이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를 털어서 매년 조 단위의 자금을 세탁해서 핵무기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해커 조직으로는 첩보 조직인 김숙희가 네. 김숙희는 대표적인데요. 좀 익숙하네요. 예.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성경 속 인물인 나사로의 영어식 발음이 라자루스입니다. 근데 그런 곳이 우리 사법부를 해킹하려고 한 건가요? 예, 법원이 해킹 피해를 처음 인지한 것은 올해 2월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서버에서 백신 예약 검사가 진행이 됐는데 라자루스가 사용하는 악성 코드가 심겨진 파일이 탐지된 겁니다. 네. 이게 근데 한 곳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동시에 다른 대법원 가상 PC 여러 대에서 감지가 동시에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법원에 있는 소송 자료도 그렇고 굉장히 기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감지하자마자 사법부에서 즉각 대응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대법원은 국내 굴지의 유명 보안 업체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라자루스 악성 코드가 어떻게 침투가 됐는지 또 자료가 얼마나 유출된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네네.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 조사 보고서가 나온 게 4월입니다. 네. 근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이 됐는데 그 양이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335기가바이트에 달했습니다. 예. 법원 서버에서 인터넷 가상 PC로 자료를 한번 보내고 그 가상 PC에서 다시 외부 IP로 재전송을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2달 동안 335기가바이트 빠져나가는 동안 몰랐던 거네요, 일단. 그러면 어떤 자료가 좀 주로 빠져나갔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 수 없다. 해커들은 추적을 피하고 해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안티포렌식 작업을 합니다. 예. 파일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압축 파일로 묶어서 전송을 하고 그 뒤에 원본 파일을 지워버리거나 악성 코드를 심을 때 생성 일자를 바꿔서 나중에 조사를 할 때 혼동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이번 자료 유출 사고에서도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정확히 무슨 자료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확인된 피해 사실도 없다. 아니, 확인이 안 된다고 피해가 없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원 설명과는 달리 워낙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빠져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을 이 재판 기록이나 소송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 다량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과연 배제할 수 있나?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킹은 맞는데 뭐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다. 아직 파악 중이다. 이게 공식 입장이 맞아요? 우선 법원은 해킹을 북한 해커들이 했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북한이 한 게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 공격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제3자인 다른 해커가 북한을 가장해서 그러니까 북한인 척하고 라자루스가 쓰는 악성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특정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킹의 주체도 아직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4월 그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목부터 라자루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 이미 보고서에 써놓고 그럼 예. 기자들한테 대응할 때는 주체를 모르겠다는 대응을 한 거네요? 11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이제 보면은 라자루스라는 표현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좀 해명이 다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이런 이유로 라자루스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데 법원이 이 사고를 인지한 게 2월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세한 조사 그 보고서는 4월에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취재진이 취재를 시작할 때까지 외부에 수사 의뢰를 한다거나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속 대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그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책이라도 마련을 해야 하겠죠. 네네. 그러려면 국정원이나 경찰 이런 곳 그 사이버 보안 전문 기관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후속 대응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법원 내에서만 계속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전혀 외부에다가는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도 좀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북한 해커 소행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무엇이 털린 건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북한 소행도 아니고 피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없는 외부의 거나 수사 마찬가지다. 의뢰를 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좀 너무 황당한데, 근데 올해 초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 그 라자루스 해킹 피해 사실 뭐 드러났다. 그때도 예. 국정원 조사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이 선관위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을 들어서 보안 점검을 한사코 거부하다가 결국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뒤늦게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참 해명이 좀 황당하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라자루스가 아닌 해커가 라자루스를 사칭해서 해킹을 할 확률이 있느냐? 네네. 그걸 물었는데 극히 낮다. 이렇게 입을 모았고요. 특히 북한이 아니고서야 우리 사법부를 해킹할 동기나 목적이 뚜렷하게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런 설명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입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법무부라든지 검사들 많이 해킹해요. 재판이라든지 사적인 관련된 사건 기록들 빼내가지고 법원행정처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서 사건 기록이라든지 빼내면 정치적 동기냐 아니면 돈 벌려고 하는 거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애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단 몇 %만 있어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능성이 단 몇 %만 있어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지금 사법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우리 사법부 해킹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맞습니다. 법원이 크고 작은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밖에 공개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빠져나간 게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예. 또 그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드러났잖아요. 이것도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가장 실망스럽네요. 네, 여기까지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